화작 5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작 5단원에서 첫 번째 지문은 화법과 작문 10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 학생에 관해서 영양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상담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두 번째는 토론에 관한 내용인데 실제로 하는 토론은요. 포장재, 그러니까 음료병을 감싸고 있는 포장재를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관한 토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영양사 선생님과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 간의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요. 영양사 선생님과 근호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A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A라는 것은요,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강연 들었던 거 기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올바른 식습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요, 이 친구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밥을 먹지 않고 이제 음료라든지 다른 것으로 당을 채워서 이제 포만감을 유지한다, 요런 내용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언하기 위해서 올바른 식습관 강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내용은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요, 음식이 너무너무 굶는 다이어트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뇌의 쾌감 회로가 강하게 발달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결국엔 내성이 생겨서 점점 많이 먹거나 이렇게 된다. 그래서 굶으면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뇌 세계에 교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뇌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과 근호라는 학생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영양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습득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배경 지식이라는 거는 미리 이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들을 배경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영양사 선생님은요, 너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강연 들었던 것 기억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 이거 기억하고 있어? 이거의 강연 내용을 배경 지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대가 습득하고 있는 배경 지식, 그러니까 과도한 식욕 억제가 뇌 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그런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를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너가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밥을 먹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거 사실이냐? 상대방, 근호에 대한 정보가 이런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거 너 사실 맞니? 라고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2번도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상대방에게 행동 변화를 권유하는 말을 질문 형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니? 이렇게 상대방의 행동의 변화를 권유하는 것을 질문 형태로 하고 있으니까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4번입니다. 상대에게 들은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를 되물어본다. 이번 근호 이야기네요. 정확한 것인지를 되물어본 후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되묻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근호가 되묻는 부분 딱 이 부분밖에 없거든요. 미안합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들은 내용이 정확한지 되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라고 정확한 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반사적으로 되묻는 것이잖아요. 정확한 것인지 되물어 본다는 거는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요? 이렇게 재진술하고 되묻는 것을 상대방에게 들은 내용이 정확한지 되물어 본 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상대방에게 들은 내용이 정확한지 되물어 확인한 후 요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본인이 택한 행동의 불가피성. 내가 지금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거 알지? 근데 운동할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는 근호가 영양사 선생님과 대화를 마치고 생각한 내용입니다. 가에 들어갈 근호의 생각입니다. 영국 정부가 음료 자판기를 없애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탄산음료도 교내에서 못 팔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그런 탄산음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음료를 통해서 당을 섭취하게 되면요.
열량은 높고 포만감은 적어져서 오히려 이렇게 혈당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어. 이렇게 당이 신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음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과도한 당 섭취를 막기 위함. 요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이외에 당에 관한 내용은요. 4번이 있는데 흡수가 빠른 당, 뭐 이것까지는 인정한다 치는데 신체 변화에 미치는 영향. 신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뇌쇼크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신체 변화가 어떻게 뭐 어떻게 잘못된다, 뭐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거나 더욱더 분비된다 이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1번이고요. 음료는 맞지만 커피 섭취에 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적절한 것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는 학생의 발표이고 나는 학생이 실시한 토론입니다. 가에서 볼 내용은 딱 요거예요. 사실 논제, 그리고 가치 논제, 그리고 정책 논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논제는 사실 여부에 대한 주장을 말하고요. 가치 논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가치가 담긴 주장. 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난 저것이 옳다고 생각해. 정책 논제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정책 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토론은요, 가치 논제나 정책 논제 이 두 개가 되게 많고 사실 여부에 대한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은 가치 논제와 정책 논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와 나를 들은 학생이 가를 참고해서 사실 논제인지 가치 논제인지 정책 논제인지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포장 디자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이 포장 디자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논제인 건 맞아.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포장 디자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동원해서 강제란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강제로 여기서 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누가 강제를 한다는 것이겠어요? 당연히 정부가 강제를 한다는 얘기겠지요. 강제로 포장지를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걸 강제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포장 디자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재활용률 높이도록 상품 포장의 강제성 나왔네요. 규제를 가해야 된다라는 정책 논제에 대한 토론이로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이런 이야기는요.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거는 반대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양측의 주장이 모두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는 어렵고요. 상품 포장의 강제성을 띈 규제를 해야 된다, 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보고 뒤에 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은 재활용률 높이는 거 요거 뒤에 거는 일리가 있지만 재활용률 높인다는 건 이거는 반대측의 주장에 조금 더 치우친 내용이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정부는 상품의 포장에 대한 규제를 가하기보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라는 정책 논제에 대한 토론이로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규제를 가하기보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제라는 단어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보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정부는 상품 포장에 규제를 가하기보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라는 정책 논제에 대한 토론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제의 반대말은 여기서 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자율성도 역시나 다른 자율성의 반대말이 강제성이라고 본다면요. 포장의 규제를 가하기보다 강제성을 가하기보다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정책 논제에 대한 토론이로군. 요거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나마 적절한 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그나마 적절한 것은 3번인 것 같은데 밑에 조금만 더 볼게요. 포장과 관련하여 강제성을 띠는 규제를 가할 수 있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내가 아까 전에 설명을 좀 더 하고 올 걸 그랬네요. 미안합니다. 계속 기침이 나네요. 네, 여기서 보면요.
토론의 논제는요, 평서문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아까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 거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4번, 5번은 가를 참고했을 때는 적절한 논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둘 다 의문문이니까. 그래서 이 자체는 맞는 말이고 근데 그 사실 논제가 아니라 정책 논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이유는 1번 의문문이다. 2번 사실 논제가 아니라 정책 논제에 관한 토론이군.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4번도 틀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포장 때문에 쓰레기로 만드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평서문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문형으로 진술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나의 진행 과정을 정리한 것인데요. 토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먼저 토론에 활용되는 주요 개념의 의미를 해석하며 입장을 정하고 있다. 포장 디자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번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쟁점과 관련된 현황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반대측에서는 쟁점과 관련된 현황, 어떤 현황이 일어나고 있는가, 재활용이 어렵게 되거나 재활용할 가치가 없 쓰레기로 버려지는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적절합니다. 3번 토론 참여자들이 발언할 내용, 양측의 반론에 대해서 발언할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4번입니다. 상대 측 개념 규정의 적절성에 의문성을 제시하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도록 할게요. 상대측이 개념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나와 있진 않아요. 상대측에서 그냥 버려지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행위라고 하셨는데 유산균을 떠올리면 그 음료 자체가 떠오르십니까? 이게 떠오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요렇게 개념을 규정한 것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는 하겠는데 여기에서 그거에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반박 의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를 오히려 들고 있죠. 유산균 음료나 탄산 음료를 떠올리면 그 음료가 떠올리니 이게 떠오르니 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반박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상대가 개념 규정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산균 음료나 탄산음료 같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사례를 보고 반박을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입니다. 상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일부 수용하는 내용은 여기 나와요. 그래, 네 말대로 포장재가 상품 이미지와 직결되기는 하지 라고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5번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토론 참여자가 보기의 자료를 토론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PVC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거는 가공성이 좋다. 그래서 잘 사용되는데 하지만 다이옥신이 발생할 환경적인 위험 요소가 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 시에 육안으로 잘 구분이 되지 않아서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PVC 재질이 사용 비중이 낮다는 점에 주목하여 찬성 측에서 포장재가 재활용을 낮게 한다. 이거는 낮다는 점은 여기 0.5%로 낮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거는 반대 측에 좀 더 유리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낮아서 문제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0.5%로 낮아서 오히려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이어지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게 사용한 비중이 낮은데도 엄청나게 해를 끼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용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 맥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성 측에서 가져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가공성이 좋다는 것, 이거는 찬성 측에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봅시다. 찬성 측에서 소비자에게 미적인 즐거움을 준다는 근거로 활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너무 나은 것 같아. 가공성 좋다는 거 인정해. 근데 그게 미적인 즐거움으로 과연 이어지는가?
아니, 가공하기 쉽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미적인 아름다움을 주는 쪽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가? 그거는 좀 너무 비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뛰어넘었다. 너무 멀리 갔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입니다. PVC 재질이 재활용 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찬성 측의 포장 규제가 기업 이익을 침해한다는 근거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비용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찬성 측이 가져오면 안 되지. 반대 측이 오히려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찬성 측이 가져온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4번. PVC 재질이 공장에서 가열시 환경적 위험 요소가 있다는 점, 이건 반대 측이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반대 측이 공공의 이익, 환경을 침해한다는 걸로 가져오기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육안으로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 이거 사용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반대 측에서 포장재가 포장된 제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할 때 이걸 따로 걸러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품 확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